계약 청론하고. 청론했죠? 강론할 차례입니다. 계약 강론. 그래서 일단은 494페이지인데 하시면 되는데. 지난주에 청론 했죠. 계약의 의, 그 다음에 계약 자의원칙과 약관기재법, 계약의 종류, 쌍무, 편무, 유상무상, 낙성요물, 계약의 성립, 그다음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하고 의사실현, 교차청약에 한 계약 성립. 그다음에 계약은 성립했는데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죠? 원시적 불능일 때. 쌍무계약의 효력 2개, 동시 이행의 합의권하고 위헌부담. 위헌부담은 후발적 불능이었죠. 제3자로 위한 계약이 있었고 계약의 해제가 있었죠. 예. 여기 이제 총론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코로나가 공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제가 학원마다 보면 느껴져요. 공부하려는 의지가 안 보여요. 선생님들이. 그냥 학원은 끊어놨으니까 그냥 와서 듣는다 이런 표정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해서 뭐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나 봐. 인생 무상을 느끼시나 봐. 그러니까 학원에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표정들이 그냥 이런 표정들이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 형 나오신 거 바짝바짝 눈을 바짝바짝 뜨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데. 계약 강론에는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가 나오는 세 가지. 요거하고 이제 요게 중요하죠. 그 중에 이제 임대차가 더 중요합니다. 매매보다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계약을 했을 때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그 계약 강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의 효력, 교환 계약의 효력, 임대차 계약의 효력. 이걸 보게 돼요. 자, 그럼 먼저 매매 계약. 도대체 뭐냐, 매매 계약이? 물건 사고 파는 건데요. 법적으로 매매 계약을 뭐라고 할까? 외우셔야 돼요. 양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타방은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약속. 이렇게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게 매매계약입니다. 약속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낙성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틀린 거죠? 그죠?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면 요물계약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대금 지급을 약정만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낙성. 쌍무고요. 유상이죠. 분료식이고요. 여기 이제 성질이 되겠죠.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매매계약의 특징. 첫째, 요 재산권. 보통 소유권이지만 소유권만 되는 건 아니다. 우리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뭐 임차권 양도도 있어요. 임차권. 임차권이라고 또 파는 거예요. 권리를 권리. 뭐 지상권 등등등 뭐 저당권도 있고. 그래서 매매에서 말하는 재산권은 소유권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요거 장래 재산권도 되죠. 아파트 분양계약 생각하시면 되죠. 아직 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장래 발생하는 재산권을 매매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재산권은 매도인, 소유여도 되고 타인이어도 돼요. 이 재산권은 매도인 거도 되고 남의 거도 돼요. 그래서
각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하는데 그 A 토지가 병소유여도 상관없습니다. 즉 타인 재산권 매매도 일단은 유효합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약속만 하는 거니까. 그죠?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게 아니지만 병소유지만 내가 어떻게든 약속한 날짜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만 하는 거기 때문에 타인 물건, 타인 재산권도 얼마든지 매매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대금 반드시 줘야 되고 금전에 하나예요. 금전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억 매매 계약을 하면서 돈으로 9천만 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다이아몬드 반지로 줬다. 반지는 금전이 아니죠. 따라서 이건 매매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교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려면 반대 당사자가 지급하는 대금은 반드시 뭐여야 된다? 금전. 잊지 마자. 금전. 매매 계약의 뜻. 두 번째, 매매 계약의 성립. 매매 계약의 성립은 일단 첫째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 요것만 합치가 되면 되죠. 무슨 재산권을 넘겨줄 것인가? A 토지. 대금을 얼마를 줄 것인가? 1억. 요 재산권 이전하고요. 요 재산권 이전하고 요 대금 지급이 요 두 개가 요게 매매계약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리고 우리 민법 총칙과 계약 총칙에서 말씀드렸죠. 목적이 일치하면 계약은 성립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 요것만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매매의 목적이 아닌 거, 이행 시기, 언제 이행할 것인가, 어디서 이행할 것인가, 이행 장소, 이런 것들은 굳이 합의가 없어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 반드시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대금 1억 확정이죠. 근데 1억으로 정하지 않고 이행기에 세 군데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값. 그러면 계약 당시 확정을 하지 않고 뭐만 정한 거예요? 기준. 민법 총칙에서 했죠. 확정돼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랬죠. 옹코롭게. 그래서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한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한다는 거 하고요. 그 재산권과 대금도 반드시 계약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두 가지를 기억하죠. 두 번째, 매매 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 순환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매매 예약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가지고 있는 A 토지를 1억에 사고 팔기로 약속을 하는데요.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6개월 내에 하기로. 6개월 내에 갑이 가지고 있는 A 토지를 을에게 1억에 팔겠다. 을은 사겠다. 라고 약속. 근데 이 약속 잘 보세요. 이거 매매예요? 아니에요? 이거 매매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매매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약을 하고 6개월 뒤에 이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6개월 내에 계약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은 매매다 아니다? 아니죠. 매매를 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게 매매 예약이에요. 그러니까 갑과 을은 6개월 내에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매매 예약이에요. 근데 이런 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저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갑과 을이 오늘 만나서 뭐 1월 10일 날 만나가지고 6개월 내에 갑소유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기로 약속한 거. 이걸 매매 계약이라 합니다. 매매 계약 체결할 것을 약속.
어쨌든 이것도 약속이니까 계약은 계약이에요. 그렇죠? 계약이 매매 계약이 아닌 매매 계약을 할 것을 계약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예약이 우리 민법에 종류가 4종류가 있어요. 근데 4종류 몰라도 되고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일방 예약이라고.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매매 예약을 하면요. 우리 민법이 일방 예약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추정. 그럼 일방 예약은 뭐냐? 일방 예약은 뭐냐?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약 당사자죠. 이 예약 당사자 중 한 사람한테 갑만 또는 을만 어느 한 사람한테 갑에게만 또는 을에게만 예약 완결권이라는 거죠. 예약 완결권. 한 사람에게만 갑에게만 또는 을에게만 예약 완결권이라는 걸 줘요. 그럼 이 예약 완결권은 뭐냐? 형성권이라고요. 일방적으로 계약이 체결돼요. 이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상대방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본 계약이 그냥 체결돼 버려요. 그 예약 완결권이에요. 그럼 어떤 걸 말하냐? 이렇게 약속을 해요. 1월 11일에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6개월 내에 갑소 A 토지를 1억에 사고 팔기로 약속을 했어. 약속을 하면서 뭐라고 특약을 달았냐면 전적으로 을의 의사에 따른다. 이렇게. 전적으로. 전적으로 을의 의사에 따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6개월 내에 을의 마음대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계약 내용은 정해놨는데 6개월 내에 갑을사의 매매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구의 의사에 따른다? 을의 의사에. 그러니까 을만 6개월 내에 갑한테 팔아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을이 만약에 6개월 내에 팔아라 그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뭘 한다? 일방예약. 예? 세 번째,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에요. 그렇죠? 형성권 행사기간을 정하면 정한 기간 내에 하면 돼요. 근데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라고 그랬죠 제가? 10년. 만약에 갑과 을사에 이렇게 매매 예약을 했고 을에게 예약 완결권을 줬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럼 을은 10년 내에 하면 돼요. 그죠? 너무 길죠? 이럴 때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최고.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했죠. 형성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10년의 기간이 적용이 될 때 너무 길기 때문에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다. 너 예약관계권 행사 할 거냐 말 거냐. 그죠?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확답을 안 했어. 그럼 예약은 효력이 상실. 을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예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취소권에서 봤죠. 취소권에서 범죄행위 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그래서 형성권 행사 기간이라고 제척 기간이라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이것도 제척 기간이에요. 제척 기간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죠? 네? 중단 정지가 없고 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조사. 이거 기억하자. 세 번째. 개념 미리 본 거고요.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 본 거고. 세 번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납득은 잘 안 될 거예요. 왜? 이런 예약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죠? 아니, 누가 갑과 을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당장 계약을 하진 않고 6개월 내에 계약을 하기로 하자. 뭐 미리 다 정해놓고 거기다가 전적으로 을의 의사에 따른다. 이런 예약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걸 왜 규정을 해놨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 게. 근데 규정은 일단 있어요. 있고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활용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거를 오늘 이해하시면 돼요. 활용 방안.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요. 그리고 갑이 A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요.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해요. 소유권을.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돈을 안 갚았을 때 A 토지 소유권을 확실하게 가져와야 되겠죠. 그 방법이 뭐냐?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라는 걸 해놔요. 소유권 가등기라는 걸 해놨다가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소유권 본등기라는 걸 해버려요. 그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을의 이름으로 일단 가등기를 하려면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2차 가면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 가등기라는 게 있고 가등기 할 수 있는 거리가 쫙 나와요. 가등기 할 수 있는 거리가 대표 중에 3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에 대한 정적권부 권리, 시기부 권리, 이건 지금 몰라도 돼. 마지막에 하나가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 이게 가등기 할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에 대한 매매 예약을 하고요. 돈을 빌려주면서 A 토지에 대해서 뭘 하고? 매매 예약을 하고 을에게 예약 완결권을 줘요. 그거를 가등기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예약이 빌려준 돈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써요. 매매 예약이 실제적으로는 채권 담보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담보를 가등기 담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 네? 네, 이렇게. 이런 걸 매매 이야기를 한다. 자, 3번째 계약금. 아주 중요하죠.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1억에 사고 팔기로 매매를 하면서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네? 보통 이렇게 하지요. 자, 이때 계약금이 뭐냐 도대체. 매매 등을 하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아. 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돌려받아요. 돌려받는 금전 또는 물건. 명칭불문 이렇게. 계약금이든 증약금이든 보증금이든 명칭을 묻지 않고 명칭불문. 일방이 타방에게 줬다가 돌려받는 금전기타 물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계약금이에요. 2번째. 물건도 돼? 갑이 1,000만 원 계약금을 요구해? 을이 다행히 돈을 가져왔어? 돈으로 줬어. 안 가져왔어? 끼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더니 갑이 받아. 그럼 반지도 뭐가 된다? 계약금이 된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 대금이 아니에요. 이거 대금이 아니야, 반지. 대금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너무 노려보나, 내가? 한 분 한 분을 노려봐야 되겠어요. 대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대금 일부가 아니고 계약이 이행되면 을이 1억을 주고 토지를 넘겨받으면 갑은 받았던 계약금 1,000만 원 어떻게 된다? 돌려? 줘야 된다. 반환이었지, 반환. 그런데 보통 계약금은 돈으로 많이 주고 거의 99% 이상 돈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뭐에 충당? 대금에 충당하죠.
충당해요. 그런데 이걸 우리 대법원은 관행으로 봐요. 그냥 관행. 대금에 충당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충당할 수 있다예요. 근데 다시 한번 계약금을 보통 99% 돈으로 주고 나중에 대금에 충당을 하고 안 돌려주다 보니까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금 일부인데 충당하는데 안 돌려주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고 다만 돈으로 주는 경우에는 대금에 충당하는 뭐가 있다? 관행이 있을 뿐이다. 관행이 있을 뿐이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각과 을 사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해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 받으려면 매매 계약 이외에 계약금 계약이라는 걸 따로 해야 돼요. 계약금 계약.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일부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매매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계약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현실 매매라고 불러요. 근데 어쨌든 매매예요. 그런데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물건을 살 때는 매매 계약만 했지 계약금 계약이란 걸 한 적은 없죠. 계약금 줘보신 적이 없죠. 에?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 매매 같은 경우에 매매 계약만 했지 계약금은 따로 안 준단 말이죠. 그 말은 이거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일부도 아니다. 아니에요. 별개의 계약이에요. 또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요물 계약이에요. 우리 요물 계약은 지난주에 현상광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이행을 해야 성립한다 그랬죠. 그럼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란 건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주겠다. 안 돼요.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요.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주기로 약속한 거는 이건 계약금 계약이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그럼 보세요. 1월 10일 날 A 토지를 이렇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은 약속만으로 된다 그랬죠. 에? 매매 계약 했어. 근데 갑이 1,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근데 을이 돈이 없어. 반지도 없어. 그래서 을이 1월 12일 날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 을이. 자, 계약금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았고, 두 번째, 계약금은 대금의 일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1월 10일이 됐을 때 갑이 을에게 계약금 내놔. 계약금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12일 날 없지요. 계약금 청구권이라는 게 없죠. 따라서 갑이 계약금을 달라 하더라도 을은 줄 의무가 없고, 안 줬다 하더라도 대금 미지급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약속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보통 12일 날 주기로 약속을 했어. 갑 12일 날 달라 그러지요. 그럼 을은 주지요 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갑은 달라 할 권리가 있구나. 을은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관행적으로 살아왔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12일 날 계약금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을이 순순히 줬다. 그게 계약금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갑이 달라고 요구했고 을이 줬어. 그게 계약금 계약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물 계약이라는 거. 그래서 정리.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 한 경우에는, 즉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만 했고 계약금 계약은 없으므로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 따위는 없고, 따라서 그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어서 매매 계약인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원칙이. 근데 또 우리 대법관님들이 전날 폭탄주를 들이부시고서 이상 야리꾸리한 판례를 하나 낸 게 있어요. 아무 근거도 없고 근본도 없는 판례 하나 딱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이 없어, 대법관들이. 예. 그거를 또 미친놈처럼 출제하는 또 또라이들이 있어요. 나중에 원칙만 좀 기억해 주자. 세 번째, 계약금의 기능. 일단 가장 기본 기능이 증약금이고요.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 두 번째, 민법이 부여한 게 해약금이고요. 세 번째가 특약을 하면 위약금이 돼요. 자, 특약을 하면 위약금이 된다는 거 지난주에 해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1억 매매 계약을 하면서 1,000만 원의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그러면서 특약을 했다. 의뢰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은 해제가 되고 갑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 그러면 그 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위약금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돌려주는 거라 그랬죠. 따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걸 안 돌려주고 손해배상에 충당하려면 뭐 해라? 위약금 특약을 해라. 반드시. 두 번째,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이 위약금은 두 종류.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고 위약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지 이건지는 특약 내용 보면 확인이 돼요. 만약에 구별이 어려우면 이걸로 추정을 해요. 원칙이 뭘로 추정한다고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을 해요. 차이는 뭐냐? 요거는 계약금 몰수로 끝나고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요. 근데 요거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으면서 위약금 특약을 했어요. 그래서 의리채무로 불이행했고 갑이 1,000만 원을 몰수했어요. 그런데 갑이 자신한테 실제 발생한 손해를 계산해 봤더니 1,500만 원의 손해가 생겼어요. 얘가 1,500만 원. 근데 지금 몰수한 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500만 원 더 청구하고 싶겠죠? 이거일 때는 청구를 못해요. 이거일 때는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첫째, 특약이 있을 때만 위약금이 된다. 그리고 위약금은 두 종류다. 차이는 별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있다. 그리고 불분명하면 요걸로 추정한다. 일단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게 해약금. 해약금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자, 둘이 매매를 했고요.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줬어요. 1천. 그럼 매매 계약도 했고 계약금 계약도 한 거죠. 그럼 양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겨요. 요 매매를 해제할 권리가 하나씩 생겨요. 이걸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즉 계약금 계약을 하면 양당사자에게 뭐가 생긴다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권리. 그걸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해제권을 첫째,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는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따라서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이 해제는 못해요. 결국 이 해제는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안 되니까 결국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하는 이행 착수. 이행 착수 전. 이때 이 이행 착수가 뭐냐 도대체 우리 판례.
이행 준비만으로는 이행 착수 아니다. 그리고 이행 제공도 아니다. 여기까지 안 가도 된다. 이행 준비 이후, 이행 전, 요 중간. 이행 준비 이후, 이행 전, 그 중간. 그럼 보세요. 매수인이 예를 들어서 대금을 지급하려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 돈 찾는 건 이행 준비죠. 그죠?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을 해. 이행이죠. 그 중간. 그 이행 착수. 대표 중에 뭐가 있냐?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가 중도금 지급. 이게 왜 이행 착수인가요? 잘 보세요. 일단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돈을 찾았죠. 이행 준비죠. 그 다음에 잔금을 주는 게 이행이죠. 왜? 잔금을 주면서 물건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잔금을 주는 게 이행이에요. 돈 찾는 건 준비고 잔금을 주는 게 이행이니까 중도금 지금은 그 중간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착수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판례가. 또 하나가 돈을 찾아요. 잔금을. 준비죠. 예? 그리고 매도인한테 연락을 해서 등기소 같이 가자 그랬어요. 돈을 찾은 후 등기소 가자 그랬겠죠. 그러니까 돈 찾은 후니까 뭐예요? 이행 착수. 등기소 동행 촉구 이렇게. 일단 저 두 가지로 오늘 이행 착수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등기소 동행을 촉구했다면 더 이상 계약금 해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했고요. 1월 10일 날 1억에 매매를 했고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 20일 날 중도금을 주고 30일 날 잔금을 추리했어. 30일 날. 근데 1월 11일부터 땅값이 폭등을 해. 1월 10일 날 매매를 했는데 11일 날 그 땅 개발 소식이 탁 신문에 났어.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폭등을 해. 그럼 이때 갑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해지하는 게 낫죠. 에? 계약금 받은 거 2배 주면 해지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을은 막아야 되겠죠.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중도금 줘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중도금 날짜는 1월 20일이에요. 아직 많이 남았어. 이때 을 20일 전에도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도인의 이 해제권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중도금 지급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두 번째, 어떻게 행사하는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면 돼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100을 돌려주면 돼요. 100. 자, 여기서 요 100의 기준의 문제가 또 하나 최근에 생겼다. 을이 1,000만 원 계약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날 가져온 게 일단 300만 원밖에 없어서 300만 원을 주고 다음날 700만 원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값은 100을 주고 해지하고 싶어. 그날 2배를 준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을에게 100을 주고 해지하고 싶은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100의 기준이 뭐냐? 실제 받은 300이 기준이냐, 받기로 한 1000이 기준이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법원 뭘 기준한다? 받기로 한 1,000만 원을 기준한다. 약정 계약금이 기준이다. 현실적으로 수수한 계약금의 100이 아니고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금의 10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제를 하면 계약은 서급해서 소멸하고 그러나 원상회복 같은 건 없고 손해배상도 없고 이렇게 되죠. 이행 착수 전에 해제하는 거니까 주고받은 게 없어요. 원상회복 안 되고요. 채무 불이행을 이루 해제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배상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효과 딱 머릿속에 넣으세요. 이거 두 개 안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돌려주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금전을 줬을 때는 대금에 충 당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매매계약의 성립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매매 비용이 문제됩니다. 계약 비용. 보통은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덩치 큰 부동산 같은 걸 매매할 때는 뭐 측량을 한다든가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어디서 작성하느냐? 공증사무실 가서. 그 공증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매매 비용이라 하고 매도인이 부담할 것인가 매수인이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고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합의가 없다면 균분 부담하라. 균분 부담. 반반씩 부담하라. 요거 하나 기억하시되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죠. 이전 등기 비용. 이건 매매 계약 비용이다 아니다. 계약 비용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건 이행 비용이죠. 그죠? 이행 비용입니다. 계약 비용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행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지문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점에서. 지문이 측량 비용, 감정평가 비용, 이전 등기 비용과 같은 계약 비용은 균분해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틀린 거죠. 이걸 살짝 끼워 넣어서. 조심하시면 돼요. 이 정도가 매매계약이 성립과 관련된 거다. 세 번째, 매매 효력. 매매계약의 효력은 양당사자에게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기는가라 그랬는데 매도인의 경우에는 권리가 대금 청구권이고 의무가 재산권이잖아요. 대금 청구권과 재산권이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매수인은 권리가 뭐죠? 재산권이죠. 청구권.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 자, 의무를 중심으로 살짝 봐주시면 돼요. 간단해요. 일단 이 두 개는 동시행관계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모계약상 채무는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두 번째, 이거 완전한 재산권 넘겨줘야 돼요. 그죠? 부동산은 등기부로서 인도해줘야 되고요. 동산은 인도해줘야 되고요. 부화물종물이라고 주유소를 팔았어요. 주유기하고 유류저장 탱크도 넘겨줘야 돼요.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부동산에 저당권 따위가 돼 있다면 말소하고 넘겨줘야 돼요. 깨끗한 상태로 넘겨줘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과실은 어떻게 하나요?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소를 매매했는데 이 소를 1월 15일 날 인도하기로 했어요. 15일 날. 계약은 10일 날 했고 인도는 15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소가 12일 날 송아지를 낳았어. 이게 과실. 이런 걸 보통 천연과실이라고 합니다. 또 아파트를 매매했고 15일 날 소유권을 넘겨주고 인도하기로 했는데 12일 날 월세 100만 원이 들어와. 이런 걸 뭐라 한다? 법정과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산출물 천연과실, 뭐 사용대가 법정과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실을 누가 수취하는가? 송아지하고 아파트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월세, 상가 매매 이후에 발생하는 월세, 이걸 누가 수취하는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걸 규정해 놨어요. 뭐라고?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걸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이렇게. 인도 전후로만 나. 인도 전후로. 특히 부동산은 등기 전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도 전후, 인도 전후.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또 야야 매수인 너 네. 너 아직 인도 안 받았지? 네. 근데 대금은 다 줬다며? 네. 그래? 그럼 네가 수취해.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누가 수취? 매수인이. 그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매도인은 판사님 제가 물건을 넘겨줬는데요. 아직 돈은 안 받았거든요. 물건은 매수인이 인도를 받았는데 대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때는 매도인이 수취해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야. 일단 인도를 받으면 무조건 매수인이 수취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자 지급하라. 뭘 지급하라고요? 이자 지급하라. 과실을 매도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인도를 받으면 과실은 무조건 누가? 매수인이 수취하고 다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인도를 받았으면 그 대금에 뭘 지급하라?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어쨌든 인도 후에는 누가 수취한다? 그럼 이거 지금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동시행관계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권 이전 날짜만 1월 30일로 정해놨다. 그럼 얘도 1월 30일이겠죠? 매매계약상 어느 한쪽 채무의 이행기한만 정했다. 상대방도 동일기한이 있겠죠. 동일기한 추정. 두 번째, 어디서 돈을 줘야 되나? 장소. 약정한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뭐 중개사 사무실이라든가 이렇게 장소를 정하는 경우 있죠? 거기서. 근데 약정 장소가 없으면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외워야 돼요. 원칙. 매도인 현 주소지. 원칙이 어디? 매도인 현 주소지. 예외. 물건, 인도와 동시에 돈을 주기로 했을 때는 인도 장소. 이거 예외예요, 예외. 원칙이 아니라. 에? 가끔 대금 지급 장소를 약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인도 장소에서 지급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원칙은 매도인의 현 주소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 아까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물건을 인도하는 것과 대금 지급이 보통 동시행관계잖아요. 근데 을이 물건을 먼저 인도 받았어요. 돈은 아직 못 줬고. 그러니까 그 대금에 뭘 지급하라? 이자 지급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물건은 15일 날 인도하고 돈은 20일 날 주기로 했어. 그러면 20일까지는 이자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물건 넘겨주고 돈을 주기로 했는데 물건만 먼저 넘겨받았다. 그럼 넘겨받은 날부터 돈에 대해서 뭘 지급하라? 이자 지급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실 수취하게 되니까 매수인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일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도 공인중개사를 하시다 보면 가끔 경험해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갑의 101호 아파트를 1억에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매매. 보통 계약 당시 등기부 확인해 보죠.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을은 당연히 갑을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며칠 있다가 병이 자기가 소유권자라고 주장. 병이. 보통 이제 부부 사이 이런 경우나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 자매 이런 많아요. 병이 내 건데 남편이 드놈으로 등기만 해놨다. 근데 이 자식이 내 허락도 없이 팔았다. 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때 등기부에는 누가 소유자로 돼 있다고요? 얘가. 근데 병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럼 의뢰 입장에서는 또는 중개사부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누구 말을 믿어야 돼? 누구 말을 믿어요? 등기를 믿어야 돼요? 병의 말을 믿어야 돼? 누구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일단은 왜? 이게 진짜라면 이게 거짓이 될 것이고요. 이게 진짜라면 이게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얘 말이 진짜라면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누구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기지 마세요. 등기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병의 주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지기 전까지는 뭘 못 주겠다? 대금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갑병을 불러 모아놓고 누가 진짜인지 각서를 써라 말이지. 그럴 때까지는 돈 못 주겠다. 이렇게 정당하게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고 하고요. 이때 매도인 갑은 을한테 등기를 못 믿겠다면 대금을 공탁을 하거나 또는 내가 A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일단 대금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매도인은. 근데 그 매도인의 대응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는 게 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이 매매 효력에서 이 정도가 아무것도 아닌데 조문을 위주로 뭐 출제가 간간히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교재로 확인해 볼게요. 494페이지. 매매가 있고 밑에 서설에 조문이 있지요. 의 네 줄, 양가로 성질 동그라미 1, 낙상쌍무 유상분료시. 그 타이틀만 보시면 되고요. 뭐 밑에 건 다 아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2와 동그라미 3 따로 특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그 다음에 매매 성립 1번 당사자 합의 4줄, 그 밑에 판례까지. 그리고 매매 이야기 나왔어요. 564조 1항. 이 1항은 조문 자체가 잘 나와요. 그냥 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옳은 지문으로. 매매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이러죠. 여기서 상대방이 예약 완결권자예요. 그럼 2항. 전항의 의사표시 기한을 정하지 않을 때 예약자는 이라고 돼 있죠. 예약자가 누굴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얘한테 예약 완결권이 있어. 얘를 상대방이라고 해놨죠. 조문에서. 그럼 예약자는 누구냐? 얘예요, 얘. 예약 의무자. 2항에서 말하는 예약자는 예약 완결권자가 아니고 예약 의무자를 말해요.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지같이. 일반인들이 속게끔 되어 있어요. 2항 다시 한번 보세요. 예약자는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상대방이 누구야? 예약 완결권자. 얘가 얘한테 예약자가 최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약자는 예약 의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약 의무자. 조문이 아주 좀 거지같이 돼 있어요. 거지같이. 아, 예약 의무자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예약자라고 해가지고 깜빡 속게끔 해놨어요. 조문.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아유, 총선 하고 있는 거 보면 가관이네. 거지 같은 거.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냥 저를 국회의원으로 보내주시면 싹 깔아. 참 대단한 사람들도 많지. 살인죄로 처벌받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살인 전과자도 있다면서요. 이번에 입후보한 사람 중에. 예? 와, 도대체 어느 당이요? 어느 당인지 나오지도 않았던데.
아이고. 찍을 사람이 없어. 찍을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혁명 배당금당 찍을까? 어? 1억 준다는데? 만 18세생에 1억을 준다는데? 그리고 매달 평생 150만 원씩 준다는데 그거 찍을까? 허경영이 또 공중부양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근데 또 거기 찍는 사람이 있어요. 어? 재밌어. 하여튼 그 564조 2항 최고할 수 있고 3항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 페이지. 의 양가로 1번. 아까 채권담보수단 말씀을 드렸었고요. 양가로 3번으로 내려갑니다.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 밑에 팔레. 동그라미 2 성질은 보지 마시고 그 밑에 팔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예약 안결권이 있습니다. 기억, 형성권. 뭐 니은은 체크.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니은은 체크만 하시고 기억, 디귿 읽어주시고 말씀드린 거. 4번에 존속기간 기억, 니은. 한 장 넘겨요. 기출예제 보세요. 옳은 것 고르라고 돼 있죠. 2번 보세요. 조문 그대로 아까. 2번. 예? 아까 외우시라고 했잖아. 조문 그대로 나온다니까 이렇게. 그죠? 이런 거 딱 나오면요 못 골라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2번 옳은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골라. 왜? 너무 쉬우니까 못 골라 2번을. 아니야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그리고 다른 걸 막 쳐다봐. 그러다가 좀 긴 거 본인이 모르는 거 이걸 답으로 또 다 그러겠지. 그리고 본인은 맞았다고 좋아하고 있어. 근데 나중에 2번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실전에서. 웃고 계시는데 10월 달에 보세요. 그런 문제가 한 몇 문제씩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 밑에 계약금에 의의가 있고요. 오른쪽에 계약금, 계약의 성질이 있습니다. 네 줄 읽어주시고 밑에 판례 밑줄 그어져 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밑줄 말씀드렸고요. 밑줄 밑에 성립시기 양가로의 양가로 3. 3번의 계약금의 종류 양가로 1번 증약금 맨 마지막 줄 최소한도의 성질이다. 기본 성질이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위약금 특약을 했을 때 동그라미 1번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된다. 그죠?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요. 밑에 사례에 1번과 3번 체크하시면 돼요. 사례 1번과 3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약금이 있고 4번 해약금 추정이라고 조문이 있어요. 조문 565조 1항 확인하시고 밑에 양가로 1에 동그라미 1, 2, 3. 특히 3. 동그라미 3. 배액의 기준. 그 다음에 넘깁니다. 동그라미 4. 기억. 기억에 특히 7번째 줄을 가면 중도금을 지급이라고 돼 있죠. 대표적인 이행착수가 됩니다. 니은의 당사자일반은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의 3번째 줄. 매도인이 전혀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줬어. 이행 착수죠? 둘 중에 한 사람에다 이행 착수했어요. 그럼 계약금 해지는 못한다. 디귿은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디귿 3번째 줄. 그 정도까지 일단. 그리고 오른쪽에 양가로 2번 해제 효과 기억. 동그라미 1번. 계약금 해제 효과 동그라미 1번. 오른쪽 동그라미 1번 해제 효과. 됐죠? 넘겨. 매매 계약 비용.
양가로이, 양가로이. 거기까지. 그 다음에 매매 효력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네요. 568조. 조문 간단히 확인하고요. 밑에 기억. 오른쪽 니은, 디귿, 리을. 쫙 읽어주시면 다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과실의 귀속이 있죠. 밑에 기억과 니은. 특히 니은의 세 번째 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어. 근데 인도는 하기 전이야. 인도 전이지만 대금을 다 줬어. 그러니까 누가 수치? 매수인. 다음 페이지 조문. 동일기한 추정 동그라미. 동일기한 추정. 586.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때 인도 장소. 그죠? 따라서 원칙은 그 조문 박스 밑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 그게 원칙.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이 있고 동그라미 4번 대금 지급 거절권이 있죠. 조문 확인하시면 되죠. 대금 지급 거절권. 됐죠? 일단 여기까지. 매매계약 여기까지 기본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까지도 나와요. 계약금 한 문제 나올 것이고 이 매매 효력 기본적으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잘 나와요. 이것도. 그래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꼭 나오니까 이 정도는 일단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또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